한양에서 30리 떨어진 한적한 마을, 거기 낡은 주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9살 순이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순이야, 물 좀 더 길어오너라. 주막 주인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작은 몸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고 영롱했습니다. 순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한 입만 맛보면 그 안에 든 모든 재료와 양념의 비율, 심지어 불의 세기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주막에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었는데 수락관의 한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음식을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내오시오. 김서방은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방장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했지만 순이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있던 재료들을 살폈습니다. 시래기, 된장, 멸치, 무 몇 조각. 변변찮은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손길이 닿자 평범한 재료들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멸치를 골라내며 상한 것과 신선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된장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시래기는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부드럽게 삶아냈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국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시진 후 소박한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 한상궁 앞에 놓였습니다. 한상궁은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온갖 진귀한 음식을 맛본 그녀에게 이런 평범한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한상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물의 깊은 맛, 시래기의 부드러운 식감, 된장의 구수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성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소? 저희 순이가. 한상궁은 부엌으로 가서 순이를 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소녀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궁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 이런 맛을 낼 수 있느냐? 순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재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시래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싶어 했고 된장이 물을 만나 춤추고 싶어 했습니다. 한상궁은 순이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에게 순이를 궁궐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순이의 앞날을 위해 허락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순이는 처음엔 낮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고 불을 지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배움을 찾았습니다. 쌀을 씻으며 그녀는 물의 온도와 쌀의 상태를 익혔습니다. 채소를 다듬으며 계절에 따른 재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을 지피며 열의 세기와 음식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수락관의 다른 상궁들은 순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박상궁은 순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녀는 수락관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고 한상궁의 뒤를 이을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주막에서 온 계집아이가 감히 궁궐 음식을 만들겠다고. 웃기는 일이로다. 박상궁은 틈만 나면 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작은 실수도 크게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최고의 음식으로 사신을 대접하라 명했습니다. 한상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 사신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조선의 음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상궁은 수랑간의 모든 요리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박상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재료로 화려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복, 해삼, 상어, 지느러미까지 동원했습니다.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재료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가장 평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장독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간장 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맛을 보며 가장 깊은 맛을 내는 간장을 찾았습니다. 10년 묵은 간장이었습니다. 그 간장으로 순이는 간장게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게를 손질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간장에 배, 대추, 생강을 넣어 깊은 맛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숙성시켰습니다. 다음 날 한상궁 앞에 여러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박상궁의 화려한 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에 비해 순이의 간장게장은 소박해 보였습니다. 한상궁은 하나씩 맛을 보았습니다. 박상궁의 음식은 화려했지만 재료의 맛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싼 재료들을 억지로 한데 모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이의 간장게장을 맛본 순간 한상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간장의 깊은 맛, 게살의 부드러움, 그리고 그 안에 배어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정한 조선의 맛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다. 한상궁의 선택에 박상궁은 분노했습니다. 상궁마마, 중국 사신들 앞에 이런 평범한 음식을 내놓으시렵니까? 조선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맛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정성과 진심에 있는 법이니라. 연회날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들은 거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 순이의 간장게장이 놓였습니다. 사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고의 음식이란 말이오? 우리 중국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구려. 하지만 첫 맛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사신은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정사는 계속해서 게장을 먹어댔습니다. 에이, 이것은... 부사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요. 겉은 소박하나 속은 무궁무진하구려. 마치 조선이라는 나라처럼 말이요. 연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 사신들은 조선의 음식을 극찬했고 임금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한상궁은 순이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상궁의 질투와 시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순이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임금께 올릴 수라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상궁은 몰래 순이가 준비한 음식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수라상이 임금께 올라갔고 임금께서는 첫 숟가락을 드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짜서 먹을 수가 없구나. 한상궁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순이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정확히 간을 맞췄다고 말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이, 내가 실수한 것이 분명하구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순이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상궁이 나섰습니다. 상궁마마,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지켜보던 어린 나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궁마마,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나이는 박상궁이 몰래 소금을 더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상궁, 이것이 사실이냐? 박상궁은 부인했지만 다른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상궁은 수락관에서 쫓겨났고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2일 이후 순이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음식을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15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 실력은 날로 늘어났고 궁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상궁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한 한상궁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이들이 와서 진찰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니 기운을 차릴 수가 없구려. 순이는 매일 한상궁의 처소를 찾아가 여러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내 정성은 고마우나 내 입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도 한상궁의 입맛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이는 옛날 주막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병든 나그네가 주막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만든 것은 단순한 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가장 좋은 쌀을 골랐습니다. 그 쌀을 정성껏 씻어 물에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불에 오랜 시간 끓였습니다.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상궁마마께서 다시 건강해지시길. 미음이 완성되자 순이는 한상궁께 가져갔습니다. 한상궁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순이의 간청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한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구나. 미음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순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상궁은 그날부터 조금씩 미음을 드시기 시작했고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한상궁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 곧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나의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순이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상궁마마.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내게는 그 마음이 있느니라. 그로부터 석 달 후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비마마의 회가변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신하들과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한상궁은 이 잔치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잔치 전날 한상궁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오랜 과로가 쌓인 탓이었습니다. 수락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큰 잔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아직 1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수락관의 다른 나인들이 나섰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돕겠다. 평소 순이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지켜본 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이는 각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손놀림이 빠른 나인에게는 채소 손질을, 불 조절에 능한 나인에게는 찌개를, 정교한 솜씨를 가진 나인에게는 장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 왕비마마께 올릴 특별한 요리는 순이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그녀는 왕비마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0평생을 궁궐에서 보내신 분. 온갖 진귀한 음식을 드셨을 것입니다. 화려한 음식은 왕비마마를 감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깊은 맛,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장독대에서 가장 오래된 된장을 가져왔습니다. 20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그 된장으로 순이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호박, 감자, 두부, 애호박을 정성껏 썰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된장을 풀 때는 체에 거르며 알맹이를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구수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색깔, 진귀한 재료, 정교한 솜씨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마마의 앞에는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가변의 된장찌개라니. 하지만 왕비마마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는 순간 왕비마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릴 적 고향에서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 맛이로구나. 왕비마마는 계속해서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60년 만에 느껴보는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느냐? 순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비마마는 순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맛을 낼 줄 아는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순이라 하옵니다, 마마. 순이. 순수한 기쁨이라는 뜻이로구나. 참으로 잘 지은 이름이구나.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상궁은 회복 후 순이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수락관의 상궁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상궁이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살폈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었습니다. 그녀 밑에서 일하는 나인들을 존중했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옛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김서방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주막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순이는 그곳에 서서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9살 어린 소녀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가던 모습. 남은 음식을 먹으며 언젠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던 모습. 순이는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찾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의 아이들에게도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신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순이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둘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양반가의 주방장이 되었고 어떤 이는 큰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찰의 공양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순이는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락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임금께서 순이를 부르셨습니다. 순이 상궁, 그대가 수락관에서 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 덕분에 과인은 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소. 하지만 그대가 만든 음식에서 느낀 것은 단순히 맛이 아니었소. 그것은 정성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조선을 향한 마음이었소. 임금은 순이에게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미각대감 마이너스 맛을 아는 큰 어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궁녀에게 이런 높은 칭호가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기뻐한 것은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마침내 순이가 65의 나이로 수락관에서 물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궁궐의 나인들, 신하들, 그리고 그녀에게 배운 제자들까지. 순이는 궁궐을 나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궁마마,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물으면 순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비결은 비싼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니라. 진정한 비결은 바로 마음이니라.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재료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느니라. 순이의 나이 70이 되던 해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약해져 더 이상 부엌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니라.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언어이니라. 너희가 만드는 모든 음식에 사랑을 담아라.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이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이니라. 그리고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편안한 잠에 드는 것처럼. 순이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실에서도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 그녀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이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순이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 구수한 시래기 국, 정갈한 나물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조선의 맛을 지킨 이 정성의 요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순희요람이라는 이름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화려한 요리법이 아니라 재료를 대하는 마음가짐, 음식의 정성을 담는 법,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며 요리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 20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